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서울시 조례가 개정됐죠. 목동 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의 속도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최재란 서울시 의원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시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이 개정됐습니다. 비용에 관한 이제 얘기인 건데요. 그동안은 이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을 했었는데 개선이 된 이제 사례지 않습니까? 네. 어떤 효과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좀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들을 하시는데 이건 지원이라기보다 융자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원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침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 지원하고 후 환수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좀 마련해 두었습니다. 조례 이곳저곳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주민 모금 과정을 좀 단순화하고 이걸 좀 생략해서 재건축이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게 좀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그게 이 조례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목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요. 지역 내 부동산 거래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우선 며칠 전 이기재 구청장님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좀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일부 내용을 좀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때 이 청장님께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뭐 이제 낯이나 할 만한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정확히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이 목동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 지역 지정을 2021년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 직후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럼 뭐 오 시장께서 낯이라는 얘기인지 제가 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때 당시 오 시장이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투기 수요 차단을 막기 위해 목동 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의 수장 되시는 분께서 이렇게 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셔서 제가 놀랐는데 아마 좀 기억에 순서에 오류가 있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바로 잡아드리고자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많은 부동산 정책 중에서 초강력 규제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2021년에 오 시장께서 토지거래 허가 추가 지정을 뭐 우리 목동뿐만 아니라 강남 송파했을 때 이미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평가를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값 안정에 대한 우려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이미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이 된다거나 혹은 하락이 될 만한 그런 요인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값에 대한 우려는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변동이 없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1년 연장됐고 지금 아무래도 분위기상 1년 더 연장될 거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좀 잘 검토하셔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집값이 안정돼 있는 바로 지금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 구역 지정은 좀 바로 해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에도 또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는 우리 지역의 현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 양천구에는 아파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저층 주거단지 지역도 있고 좀 많이 노후화된 주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갑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계속 두루 살펴보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대신에 또 아주 핵심적인 지금 저희가 꼭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목동 1, 2, 3단지 종상향 문제입니다. 이건 주민들께서 정말 억울한 상황에 이렇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지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서 끝까지 이 해결을 위해서 꼭 애쓰겠다 이 약속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목동선하고 강북 횡단선입니다. 지금 지난 시정 질문 때 오 시장께서 적자를 핑계로 좀 엉덩이를 뒤로 많이 빼셨어요. 근데 오 시장께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양천구 목동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를 이미 마쳤단 말입니다. 근데 그 교통영향평가 안에 보면 이 도시철도 계획이 반영이 되었어요. 근데 이 지구단위 계획을 그럼 다시 하라는 얘기인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제가 이 목동선, 강북 횡단선 등 도시철도 계획을 꼭 계획대로 실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놓치지 않고 꼼꼼히 좀 챙겨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저희 양천구 목동 같은 경우는 약 2만 6천 세대가 넘거든요. 근데 재건축을 마치게 되면 5만 세대가 넘어갑니다. 그럼 교통에 대한 우려, 고민, 정책 대안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철도를 자꾸 이렇게 미기적거리고 고민하시면은 이거는 양천구가 큰 교통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놓치지 않고 예, 끝까지 좀 보겠다 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주민분들께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모든 정책은 어떤 그 정책의 목표 그리고 과정, 효과 그리고 부작용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정책이 너무 순간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단순한 목적 때문에 남발이 된다면 추후에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결국 우리 미래 세대 후손들에게 부담으로 안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펼치고 있는 정책을 좀 세심히 들여다보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마음 가는데 돈 간다. 그러니까 지금 오 시장께서 약자와의 동행을 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서울시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오 시장이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 또 우리 서울시 주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 주거 정책에 잘 매진하고 있는지 예산 편성 잘하고 있고 또 잘 쓰고 있는지 이렇게 좀 세심히 들여다보겠다 이 약속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저를 시의원으로 뽑아주셨을 때는 일 잘하라고 뽑아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 잘하고 또 일이 되게 하는 그런 시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